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재능 때문에 오히려 거의 무너질 뻔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김민수 씨입니다. 뭐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죠? 성실하고 또 유능하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일을 잘한다는 사실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강점이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능력의 역설. 가장 큰 자산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죠? 민수 씨는요, 다른 동료들이랑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맡은 업무량은 뭐 3, 4배는 좋게 됐던 거예요. 왜? 그냥 일을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효율이 좋은 자원, 그러니까 민수 씨한테 일을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뭐 누가 악의를 가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유능한 직원은 뭐랄까?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가성비 최고의 자원이었던 셈이고, 조직은 그냥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사실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 물론 성취감도 느끼고 뿌듯했죠. 와, 내가 이 정도는 해내는구나 하면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취감이 점점 피로감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을 하나 끝내도 전혀 기쁘지가 않고 다음엔 또 무슨 일이 기다릴까 이런 걱정만 남게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번아웃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민수 씨 자신은 이걸 번아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버틸 수 있어. 이렇게요. 유능한 사람일수록 자기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덫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 재능의 덫입니다. 보상은 없는데 기대만 계속 쌓여갈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악순환의 과정입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 더 큰 책임이 따라오는 거죠. 아, 역시 김민수 씨가 해야 마음이 놓여.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으로도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회사가 기대하던 그 기준이 어느새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재화된 기대라고 하죠.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민수 씨 스스로가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다그치는 상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민수 씨의 경험이 결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고성과자는 일반 동료보다 번아웃을 겪을 확률이 무려 2.3배나 높대요. 그만큼 이게 흔하디 흔한 재능의 덫이라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시스템의 반복되는 순환,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직원이라는 신화가 어떻게 깨지는지 그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팀은 안 돌아가. 이 프로젝트는 내가 없으면 망할 거야. 바로 이 믿음, 이 책임감 하나 때문에 3년 동안 휴가 한 번을 제대로 못 간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당연히 그 믿음을 아주 기꺼이 이용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달 동안 회사를 비우게 됩니다. 그가 없는 동안 회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충격적이게도 회사는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있으면 편리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이 깨달음이 그에게 어떤 자유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깊은 허무함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결코 김민수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명백해집니다. 그가 떠난 후에 그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비슷한 이유로 심지어 더 짧은 기간 안에 번아웃돼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을 갈아놓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이러면서 개인의 나약함만 탓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그냥 사람을 교체하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능력의 질자 대가.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 모든 현상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능력의 저주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에 의해 착취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진시켜버리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김민수 씨가 11년의 직장 생활 끝에 얻은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회사는 당신의 한계를 지켜주지 않는다. 당신이 직접 선을 그어야 한다. 시스템은요, 애초에 개인의 한계 같은 걸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신의 한계를 지키고 안 된다고 말하고 선을 긋는 건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 회사의 시스템은 효율성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게 시스템의 본질이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은 그렇다 치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커리어는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게 하시겠습니까?